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는 전청조 남현희 씨인데 이 두 분과 관련된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최근 이 재판이 나왔는데 11억 피해를 본 학부모가 남현희 씨에게도 소송을 건 겁니다. 알면서 짜고 버린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범행 가담 의혹,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한 겁니다.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거기에서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전청조 씨가 학부모들에게 비상장 주식 투자 시 매달 고수익이 난다라며 11억 원의 피해를 준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자,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남현희 씨에 대해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서 실체를 알지 못했다, 책임 없다라며 학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 자,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이 범죄인들의 어떤 심리 이런 거 면밀하게 파악하시잖아요. 예. 아직도 논쟁적인 게 과연 남현희 씨는 전청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정말 어디까지 몰랐던 걸까? 일단 뭐 성별을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였잖아요. 예. 핵심은 그거죠. 전청조의 사기를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가. 그렇죠. 핵심적인 거. 근데 이제 개인에 대한 것과 그의 재산 이 두 부분이 좀 분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재벌 3세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숨겨진 재벌 3세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냥 노출된 재벌 3세라고 하면은 재벌 3세하고 돈인데 이게 숨겨진 거라고 하면 돈과 연결이 안 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재판 중에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피해자들의 저 사람의 투자에 대한 관련된 심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그러니까 전청조가 그것을 교묘하게 이끌어냈느냐. 아니면은 사실은 남현희 씨도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인데 형사적으로는 사실은 공범이나 방조범은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났고요. 문제는 민사적으로.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저 피해자분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아, 형사는 이미 판결이 끝났군요. 이미 끝나고 이제 민사 부분이거든요. 민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좀 가능하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전청조의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청조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는 남현희 씨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전청조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사실 그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범인한테 이걸 물어야 되는데 범인이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술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있다고 하면 이건 논란의 여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재판부는 그걸 판단하는데 저렇게 일종의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일단 1심 판단에 따르면 남현희 씨도 속았다. 예, 속았다. 전청조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남현희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2023년 10월 발언입니다. 혼란스럽고요. 억울하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지도 이게 현실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운동선수로만 20몇 년을 살다 보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너무나 안타깝고 황당하고. 남현희 씨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남현희 씨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나도 인생과 시간과 어떤 명예와 관련된 피해를 전청조에게 당했다는 건데 전청조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의 마음은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한 게 현실인데 연인 관계였다는데 어떻게 성별을 포함해서 모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동성인데 어떻게 남성으로 인지를 하느냐라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았을 것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방조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 쪽의 주장인 겁니다. 성별을 알았다면 저 사람의 실체도 사기꾼이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알면서도 그냥 묵인했다라는 것이 피해자 쪽의 주장이고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적으로 증명을 어떻게 해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청조의 마음이나 남현희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어떤 이 진술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전청조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명인 사칭 사기의 범인 중심의 진술을 재판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피해자 쪽에 어느 정도의 조사권을 줘갖고 조금 더 나가는 것이 맞느냐가 이게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들은. 남현희 씨는 이 성별 포함해서 속았다. 다 몰랐다는 겁니다. 예, 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형사 사건에서는 이 남현희 씨와 관련된 어떤 가담성도 없는 걸로 현재는 결론이 났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전청주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2023년 10월 발언입니다. 남현희 씨 주유금 갚아주고 남현희 씨 차 사주고 남현희 씨 딸에게도 용돈 이렇게 쓰이기도 했고 남현희 씨 어머님한테 배달 용돈 드렸고 남현희 씨 명품 이런 것들 가득값 내주고 물론 이건 전청주의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공동 수익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랑 같이 수익을 같이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청주에게는 수익을 같이 얻었는데 왜 공범이 아닐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로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현희 씨 쪽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걸 인정한 거고요. 숨겨진 재벌 3세로 남현희 씨는 믿고 있었다. 예. 자, 라는 재판부 1심 판단 나옵니다. 2심, 3심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